팔런티어 이 첫 장 내용은 뭐 다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컨셉보다 좋았다는 건 이제 아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봤던 거는 이 서프라이즈의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컨셉보다 더 이제 서프라이즈 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올라가면서도 이 서프라이즈가 역대 처음으로 이제 6.65%예요. 매출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6.65% 매출이 더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EPS도 이제 다시 20%대인데 가이던스에 이제 여기가 이번엔 한 5% 정도 매출을 올려서 이제 가이던스를 냈죠. 앞서 이제 이 화면에 여기서 보시면은 1분기랑 그 올해 전체 가이던스의 컨센을 보시면은 한 5%대니까 여기 이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데 만약 그 컨센 여기보다 더 높게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 팔란티어가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면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9억 달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분기에. 그 정도 이제 아마 이것까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좀 예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즉 주가가 5년 안에 50달러보다 높으면은 직원들한테 약 최대 20달러까지의 어떤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혜택을 주는 권리 이게 그냥 달성돼 버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4분기에 그러면서 그 실제 이 인재 유치 그러니까 사람 이 팔란티어의 직원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그런 계약보다는 이런 계약을 더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이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 1억 3천 10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일회성 비용을 이번에 인식하면서 조정을 안 했으면은 되게 그 뭐 EPS나 이런 게 떨어져요. 이걸 반영시키면. 근데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이 팔란티어가 이 부분을 그 많이 그러니까 의식을 했는지 실적 발표 자료에 이거 세월드구나. 실적 발표 자료에 거의 이제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하이라이트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재가 들어오게 될 때 상당 부분 어, 이걸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는 일단 그렇고 그다음 이제 이걸 요약하자면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커머셜하고 이제 정부 어, 거버먼트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의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가장 컸고 특히 커머셜 비즈니스가 이제 본격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그래프로 이제 올라오는 게 넷달러 리텐션 이게 12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그 다음 분기까지 좋다고 예상하는 게 미국 커머셜 신규 고객의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다음 분기에 좀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올해는 기술 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 좀 더 이제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 이 부분은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직원 때문에. 다만 뭐 그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P 결국 AIP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L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동하는 LLM이죠. 그러니까 LLM 자체로 그러니까 커머디티 상품으로서의
이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팔란티어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그 LLM을 붙여서 이 AI를 잘 가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할 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분석만 딱 하니 해주고 그냥 결과표만 딱 던져주고 이제 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분석한 다음에 다 실행까지 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음, 그런 부분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급등하는데 어떤 뭐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예. 그러니까 LLM을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이제 팔란티어인 어, 거죠. 네. 라지 랭귀지 모델.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이게, 되고 지금 딥시크 발 이제 오픈 소스죠. 음,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의 클로즈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쪽이 LLM이 상품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뭐 이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거에 답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화됐기 때문에 추론 비용이 크게 떨어지니까 더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 급격한 성장 비결은 그 바탕에 이제 온톨로지가 있는 거고 이 온톨로지는 결국 어, 이 그러니까 실제 분류 체계하고 LLM을 정확한 이렇게 맞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AI에게 이걸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어, 그러니까 그 기반 소위 말하는 AI가 거의 LLM 모델이죠. 이거를 갖다가 기업에 이렇게 딱 맞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온토로로지라는 거죠. 그게 이 기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구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을 하기 어렵냐는 그 질문에 이게 왜 구축하기 어려운지, 그러니까 LLM이 이렇게 기업의 어떤 기본 데이터에 이렇게 정리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란티어를 다른 데가. 그 기반이 이제 온톨로지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성공 사례도 이야기했고 고객 지원 사례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관련돼서 이제 워프 스피드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국의 NHS 쪽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다만 이제 유럽 관련 이야기는 뭐 중복되니까 유럽은 좀 어려운 그 혁신이 좀 더딘 그런 이야기도 했고 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팔란티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어, 향후 이제 3에서 5년 동안 이를 주도할 혁명의 시작 단계에 있다. 뭐 요거까지가 이제 주 내용이죠.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AI 운영 체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AI 운영 체제. 이렇게 이제 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증가율이 요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 앞전 매출 증가율을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뭐 팔란티어를 생각했을 때 정부 부문 그 매출 증가율보다 커머셜 부분이 더 이제 증가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누가 이제 그렸는데 보시면 정부 부분, 그러니까 커머셜 부분이 쫓아가고 있는데 정부 부분이 꺾이질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정부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네, 정부 부분까지 끝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부 뒤에 이제 매입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이번에 그 보드 그 앉아 있던 사람 뭐 보신 분들 이 보드 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정부 부분이 당분간 커머셜보다 더 이제 성장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번 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정부 부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것까지 합쳐지면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분이 지금 성장률이 50%가 넘어가는데 정부 부분까지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위 말해서 이제 빨리 따라잡을 그 뭐라 그러죠? 배수를 멀티플을 정당화하는 시기가 이제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잠깐만요. 지금 음악이 나온답니까, 지금? 음악이? 여러분들? 예. 이 자체에서 이제 아, 동영상에서 됐습니까? 예. 나온 아, 거, 동영상 나오는 거? 예, 나온 예, 거고요. 그건 예. 끄는 거고. 그 다음은, 아, 누구는 잘 들린다 그러고, 누구는 안 들린다 그러고. 누구는 뭐, 잘 들리는 거는 이제 이사님이 얘기했던 팔란티어를 많이 구하신 분이고, 안 들리는 분은 없는 분이. 그래요? 아, 그 농담이고요. 지금 아니, 다 각각 그런 다 게 다른 것 같아, 아니래도. 지금. 예. 어쨌든, 어쨌든 뭐, 잘 일단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 크게 말하죠, 뭐. 예, 예. 그, 결국 가장 이번 실적에서는 이제 커머셜 매출 이 음, 부분이죠. 여기가 YY로 이제 64%, QOQ로 20%였으니까 음, 이게 가장 컸고 그다음 계약 건수 가치 이것도 커졌고 고객 수도 뭐 토탈하면 지난 3년 동안 5배나 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 부분은 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길게 설명 안 하고 뒤에 이제 다른 거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예. 다음은 그러면 앞서 봤던 그 동영상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정부와 커머셜이 요 흐름이었죠. 이 증가율이, 그러니까 전체 증가율이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24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결국 AIP가 붙으면서 이게 이 곡선, 소위 말하는 기하급수적인 곡선을 이제 작년부터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보시면은 부문별 매출에 있어서 이 그림 결국 24년부터 해갖고 숫자 이 그래프 기울기가 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고객 부문별 매출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안 바꿨네. 이 고객 수, 그다음에 전체 고객 수와 정부 그다음에 커머셜 고객 수가 이 부분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기울기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 이제 영업이익률도 뭐 높아요.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에, 그러면 요건 그 뒤에 이 영업 레버리지가 저번부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하고 현금 흐름도 급격하게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이야기했던 그 팔란티어가 그 소위 말한 영업 팀이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걸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계산해서 어,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과 이렇게 그려보면 예, 영업이익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변화가 크지 않아요. 고정비 같은 경우도 이번엔 왜 늘어났냐? 당연히 저기 음, 성과급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비용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그게 남들처럼 마케팅비를 막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변동비가 막 늘어나지 않아요. 크게 막 늘어나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면은 소위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죠. 돈을 비용은 일정하게 들어가고 영업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알렉스 카프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또 못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줄였는데 되게 이분이 이제 철학가다 보니까 사업 방향과 그 기업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I 문화, AI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수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팔란티어 자사의 문화와 방식을 다른 기업한테, 그러니까 특히 미국 내 기업한테 전수하는 그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그 팔란티어는 독특한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문화가 됐든 그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원래 그 사업 비즈니스를 오래 하기 시작하면 너희도 B2C도 하고 뭐 다른 이 소위 말하는 뭐 이 플랫폼 내에서 다른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야지 왜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짓만 하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밀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존에 하는 그런 바라보는 시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깨트리고 싶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의 예, 문화, 그러니까 기업 문화죠. AI에 관련된 이런 거를 노하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LLM에다가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중심적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 팔란티어가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미국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적국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고 이제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도덕적 입장에서 자랑스럽대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하고 유럽 시장의 한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대한 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성장률이 낮대요. 상당히 좀 성장이 더딘데 그게 유럽 전체의 어떤 그 방식이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 빨리빨리 침투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그 알렉사 카프가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이제 AI 혁명의 여명기 던 있죠. 예, 요거 이야기하면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주도적인 어떤 초석이 될 것, 기업이 될 거다. 뭐 요 이야기하고 온톨로지 이야기도 이제 결국 온톨로지가 AI를 그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이 하는데 이제 지원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결국 어 결국 이제 마지막에 또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미국을 더 이제 치명적으로 만들겠다. 뭐, 한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다들 뭐 팔란티어 주주면 이제 알렉스 카프의 주주 서한을 한 번씩 뭐 보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알렉스 카프의 주주입니다. 이 주주 서한에 이렇게 쭉 뭐 앞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정말 이 마지막 내용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 단순한 이 기업의 어떤 미래 비전, 전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 전 정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그 국가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그 나오는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어, 이걸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알렉스 카프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나 기술 혁신만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관이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은 그냥 자체 기업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원칙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국가나 이제 조직이 그러니까 특히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에, 그 조직이 이제 발전할 때 그러니까 이걸 팔란티어에 도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에, 가장 큰 이제 자신의 적은 뭐냐면 자기 만족, 안일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은 이 정도면 좀 만족감도 느끼고 안일함도 막
느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이제 그러한 느낌. 예, 과거 역사상 국가가 어떤 정착하고 어떤 안정기가 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안일한 태도를 했을 때 이제 국가들이 소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기업에 이제 적용시키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나오는 뭐 특히 서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예, 자유민주주의, 뭐 평등,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서구 문화, 그러니까 서구 웨스턴을 이렇게 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월하게 만든 게 아니고 서방 세력의 어떤 그 옛날 제국주의 같이 이 조직적 폭력을 통한 강력한 힘의 적용이 돼서 서구가 부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뮤엘 그 헌팅턴에 나오는 그 건데 이게 이제 국가 발전과 관련된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 서구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개념들이 현재 미국의 어떤 주류층 또한 뭐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주주서원인데 막 정치적인 어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업을 매출 성장의 어떤 그런 걸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기업이 하는 거를 그 국가나 조직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뭐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좀 어려운 내용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팔란티어의 그 룰 오브 포티가 있었죠. 근데 이게 그 81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70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70을 이야기했을까요? 예, 음, 그러니까 이 알렉스 카프가 룰 오브 세븐티의 발언을 한 게 이제 단순히 성장률이 높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룰 오브 포티는 그 매출 성장률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 이 조정 에비타 마진 뭐 이렇게 더해가지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40%를.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일반 사스 기업들이 한 15에서 25가 이제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에비타 마진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면은 40이 넘어가니까 40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팔란티어는 지금 뭐 36, 45니까 8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70이라는 개념은 이 72가 있죠. 그러니까 70에다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나누면은 두 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팔란티어가 지금 YY로 36% 성장했으니까 36%니까 얼마입니까? 1.9년 정도 만에 기업의 규모가 두 배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 그, 그래서 이제 주가 반응이 좀 센 거라고 생각해. 만약 현재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오르기 전 시가총액보다 두 배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그 자신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랑 차별화를 좀 많이 두려고 성장 속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빨리 팔란티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뭐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서 그거까지 이야기하고요.